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캐나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이민 자격증을 받고 고객분들의 이민을 도와드린 지 벌써 10년이 지나갔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민 제도가 있었지만 저조차도 이번에는 이거 맞아? 정말? 할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접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이거 맞느냐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이거 맞느냐라고 의심 아닌 의심을 하시면서 반문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셨는데요. 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길래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이냐? 일단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거나 아니면 홈 서포트 워커예요. 즉 단어에도 나와 있듯이 홈이 들어가 있죠. 고용주의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다 하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실 때 베이비시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나 아니면 내니 생각하시면 되고요. 홈 서포트 워커다 하면은요, 어르신을 위한, 예를 들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파일럿 프로그램인 건데요. 캐나다 정부는 일단 이 두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거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즉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아예 그냥 공식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돼서 그냥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5년이 또 일정 기간 연장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5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점들이 숨어 있느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 LMIA가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용주가 구인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이제 LMIA에 대해서 공부하셨거나 겪으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LMIA가 거절될 때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할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거절당한 LMIA 받으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다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LMIA 없이 뭘 받고 오시느냐? 워크퍼밋을 바로 받고 오시는데요. 그 와중에 오픈이에요. 다만 이 포지션이나 이 포지션으로 직구는 정해져 있지만 오픈이고요. 그 와중에요, 이게 3년짜리예요. 즉 3년간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고 입국을 하시는 거고요. 또 만약에 기혼자세요, 결혼을 하신 분이다 하면은 가족 동반도 되는 거고요. 배우자분 역시 오픈 워크퍼밋을 3년짜리를 받고 오세요. 즉 주신청자분은 이 일이나 이 일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 고용주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오픈 워크퍼밋인 거고, 배우자분은 완전한 오픈 워크퍼밋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어디서든 합법적인 일만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다 보니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주신청자분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 동시에 배우자분은 오픈 워크퍼밋을 활용해서 주정부 이민이나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보험처럼 이제 또 다른 길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워크퍼밋 신청서랑 영주권이 아예 동시에 접수가 돼요. 이제 과거에 옛날에 리브 인 케어기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LMO라는 것도 받아야 됐었고, 그리고 나서 그 고용주 집에 또 살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고요. 또 그때 이제 다른 워크퍼밋과는 살짝 다르게 저희가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에도 워크퍼밋을 받는데, 이 워크퍼밋이라는 거는 원래는 내가 일정 기간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였지만, 이제 그때에도 리브인 케어기버로 오신 분들은 나는 이민을 할 거야 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그 와중에 아예 더 좋아진 거예요. 처음부터 워크퍼밋이랑 영주권을 그냥 동시에 다 넣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LMIA도 필요 없는 거고, 아예 오픈 워크퍼밋이다 보니까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즉 주신청자분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고요. 가족과 함께 오실 수 있으니까 가족이 떨어져 있을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발표된 내용들도 다 또 찾아보고, 신청서도 하나하나 다 보고 하면서 기존의 LMIA, 그러니까 케어기버를 위한 LMIA랑 뭐 이런 거랑 다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봐도 특별한 단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점들만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벌써 느낌은 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을 또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직은 지금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딱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 프로그램인 거는 맞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일이나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시느냐예요. 그 자격 조건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용계약은 하셔야 돼요. 다만 그 고용계약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동시에 이민 진행도 돼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고요. 모든 요즘에 캐나다 이민이 배우자 초청이나 이런 극소수의 몇 가지를 빼고 나면 영어를 피해 가시기 굉장히 힘든데, 이 이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어 기준이 비교적 할만해요. IELTS 제너럴이다 하면은 545, 요 4가 리딩이에요. 그래서 리딩은 4, 나머지는 5점 받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계신다 하면은 이제 셀핍을 5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접수될 때 일단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캐나다 밖에 계시는 분들, 혹은 이미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미 2년을 일한 분들, 이 경우에 다 맞게끔 발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아직 한국에 계신다 하면은 이제 영어 점수를 먼저 확보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미 캐나다에 계신다, 내가 스터디 퍼미션이나 워크 퍼밋을 받고 캐나다에 계신다 하면은 셀핍 시험 보셔도 되고, 근데 저희 고객분들을 이제 점수를 봐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어느 게 더 쉽고 더 좋다, 이거는 정말 개인차인 것 같아요. 하지만 IELTS 545나 셀핍 5, 물론 쉽게 그냥 바로 받는 점수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점수인 거고요. 학력 제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셨다 하면은 캐나다에서 12학년 졸업하신 분들이 가는 컬리지에서 1년제 학위를 받으시면 되는 건데, 제가 한국에도 이 1년제 학위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때 한국이다 하면은 2년제 전문대학교 학위 이상을 갖고 계시면
이제 즉 캐나다 학위에 준하는 해외 학위에 해당하면은 이제 학력 인증만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캐나다에 오시기 전에 영어 점수도 받으셔야 되고 학력 인증도 받으신 상태에서 고용주를 찾으셔서 그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되시면 이제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에 조금은 애매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요 이제 지난 관련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주신청자분이 즉 이 일이나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이 어쨌든 내가 캐나다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증빙하셔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에 관련한 어떤 경력이나 관련한 학위나 자격증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하면은 상당히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로 신차검사나 신원조회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입국에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으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민 프로그램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한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2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과연 영주권 언제 받을 수 있겠느냐, 신청서는 뭐 바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수속 기간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발표된 거라. 하지만 이제 저희 기존 고객분들, 기존 케이스로 보면은 저희가 케어기버로 이민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는요, 영주권 접수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최단 기록이 2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다음 기록이 4주. 즉, 과거에는요, 2년 경력을 쌓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고용주분들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LMI를 또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워크퍼밋 또 새로 받고 그리고 일하고 막 그래야 됐기 때문에 캐나다 2년 경력을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영주권 접수가 되면 영주권은 굉장히 빨랐었어요. 지금 진행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도 훨씬 빠르게 영주권 승인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서도 다 들어간 거고요. 나중에 캐나다에서 2년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입국 후에 2년 경력을 쌓고 내가 캐나다에서 2년 경력을 쌓았다라는 거를 별도로 캐나다 이민성에 보고를 하시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속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제 2년 동안 일을 하신다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익스프레스 엔트리만 봐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나이 점수나 학력 점수나 이런 게 다 돼서 페더럴 스킬드 워커로 지금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을 넘기신다? 대단하시고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안 되시기 때문에 CEC 조건을 맞춰야 돼서 캐나다 1년 경력을 쌓으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요즘 커트라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1년 경력을 쌓으셔도 점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LMIA 하셔서 추가 점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2년 일을 하셔서 점수를 높이시거나 그러시는데 2년 일을 해도 지금 아쉽게도 BC주 같은 경우에 BCPMP 커트라인도 매우 높다 보니까 2년 일을 하셔도 이민이 안 되는 케이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제도는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 진행을 원하신다? 연락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케어기버로 과거에 뭐 LMO부터 LMIA까지 다 받아들였었고 그렇게 LMIA 받고 일하신 분들이 최근에까지도 이민을 하시는 거를 도와드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 드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다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자분께서 캐나다 이민을 하실 때 최대한 깔끔하게 영주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불법적인 걸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없는 걸 있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자격만 깔끔하게 맞추실 수 있다라 그러면 영주권은 제가 최대한 잘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문의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섣불리 답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도 힘든데요. 또 기다리시는 분들의 그 마음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답장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또 궁금하신 거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